자, 이어서 보면 문득 한 사내가 둥글넓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래서 뭐 중학교 때의 어떤 친구인데 그 친구의 어떤 등장이 역시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관찰한 그대로 구보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는데 이 친구는 뜻밖의 친구죠. 뭐 만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죠. 자, 그래서 중학시대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예상치 못한 친구와의 만남인데 멋스근 웃음을 지은 이유는 뭐 현재 자신이 처지 때문에 그렇죠. 내가 동경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문인이 됐는데 문필가로서 뭔가 활동을 하기보다는 현재 실직자의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을 생각했을 때 당당하게 그 친구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달가워하지 않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단장된 손을 그대로 내밀어서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하게 잡았다. 아, 이거 얼마만이에요? 어디 가나? 응, 자네는 했어요. 뭐 이 부분은 뭐 지필진들이 이렇게 뭐 처리는 했는데 뭐 서술과 대화이었던 구분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전 우리가 배운 내용들 중에서도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뭐 구보가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화를 주고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소설과 달리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면 특이하다고 할 만합니다. 이 부분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어떤 서술과 대화의 구분 없이 처리가 된 부분이에요. 서술과 대화의 구분 없이 처리가 된 부분이고요. 자,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 불쾌하였다. 현재 자신이 어떤 처지도 그렇지만 친하지 않는데도 과하게 그렇게 자신에게 친한 척하는 그런 어떤 상대에게 항상 불쾌감을 느꼈다는 거죠. 자, 헤라는 오히려 나았다. 자,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들고 자, 이 부분이죠. 금시계를 꺼내봤다는 것은 현재 구보의 처지와 대비되는 처지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보는 실직자로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은 뭐 금시계를 꺼내드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재력을 과시하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인데, 자, 이러한 중학교 동창의 행동에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집의 둘째 아들. 자, 구보는 그러한 어떤 사내의 자리를 같이 차를 마실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서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하다. 아까 우리가 전차 안에서 선본 여자를 만났을 때 구보가 좀 적극적이고 뭔가 자신이 어떤 의사대로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했었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구보의 어떤 성격을 파악했는데 그때의 성격이 어땠어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인물로 처리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쾌하면 자네도 나에게 너무 친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좀 불쾌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소심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성향이 드러나는 겁니다.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본이 용감하지 못하였다. 내성적이고 소극적 성향이 또 드러나요.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여기선 처리했죠. 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된 거예요. 자, 구보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잘 드러났다 라고 여러분이 성격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사내는 앞장을 섰다. 자, 그럼 저리로 가지 라고 이끌리는 손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자,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았다. 자, 이 여성은 구보와 선을 본 여자는 아니에요. 아닌데 동창의 애인이죠. 자, 그는 한번 흘낏 보기에도 한 사내의 애인 된 티가 있었다. 자,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라는 시대가 왔다. 자, 이런 자라는 것은 과거 중학교 동창 시절에는 막 그렇게 뭐 잘 사는 아이도 아니었고 재력이 있는 집안의 어떤 가정의 아이도 아니었는데 당시 황금 열풍을 타고 자, 벼락부자, 자, 일명 출세한 졸부들이 많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그 시대적 열풍을 띠고 이런 어떤 재력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 아, 나도 나 같은 엘리트 계층도 이렇게 실직자로서 연애 제대로 못하는 이때에 저런 애가 연애를 하다니, 이런 어떤 시기와 질투심이 느껴지죠. 자, 그래서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냐. 자, 그래서 당시 세태에 대한 비판적이고 약간 냉소적인 어떤 태도가 드러납니다.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 자, 그리고 새삼스러운 그 천한 얼굴이 쳐다 보였으나, 자, 그러나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선 때다. 자, 아까 문필가들도 이러한 어떤 시류에 휩쓸려서 정신적인 어떤 가치보다 자, 무력을 추구하던 때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죠. 자,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다라고 다시 한번 세태를 비판합니다. 자, 당시 세태에 대한 역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요. 자, 여기에서 그런 어떤 구보의 가치 철학이 명백한 거예요. 자, 그런 무력이나 물질적 가치 추구보다 자, 문필가는 문인으로서의 어떤 정신을 추구하고 정신적 가치를 대중들에게 전달할 책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자에 가장 자신 있게 앉아서 그는 주문 들어온 소녀에게 나는 가룻비스 그리고 구보를 향해 자네도 그걸로 하지. 그러나 구보는 거의 황급하게 고개를 흔들고 자, 거부하는 거죠. 나는 홍차나 커피로 하지라고 했어요. 자, 음료 칼피스를 구보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왜소한 색채를 갖는다. 또 그 맛은 결코 그의 미각에 맞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친구가 권했으니까 거부를 한 거죠. 자, 구보는 차를 마시면서 문득 끽다점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를 가져 그들의 성격이나 교양, 취미를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네들의 그때그때의 기분조차 표현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일관성이 있어요? 인물간의 어떤 사소한 갈등은 있지만 자, 사건의 어떤 분수령이 될 만한 극적 반전이라든가 자, 그런 어떤 커다란 어떤 갈등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어떤 사소한 일들이 어떤 연속으로 진행되는데 그 사소한 일들이 사건 전개에 큰 중요성이 없고 다른 사건과의 연계도 없으며 자, 그리고 다른 사건과의 연계도 없기 때문에 이어져 나가는 상황이 독자들로 하여금 약간 따분함과 지루함을 느끼게 해줘요. 자, 그래서 크게 흥미를 주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자, 구보는 맞은편에 앉은 사내의 그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 맞장구를 치며 언제든 그러한 것을 연구해보리라 생각한다. 자, 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의 내용이 마무리가 됐고 뒷부분이 줄거리를 보세요. 자, 여기에서 나온 구보는 시인이며 생계를 위해 신문 기자로 일하는 벗을 다방으로 불러내어 문학에 관한 얘기를 나누지만 권태, 지루함을 곧 느껴요. 지루함을 느끼고 헤어진다. 다른 벗과 저녁을 먹고 다시 혼자가 된 구보는 거리를 배회하며 유학 시절이 짧았던 연애를 회상하고 자, 벗을 기다리던 다방에서 중학 선배인 성가신 사내와 불쾌한 대화를 나눈다. 늦은 밤 구보는 벗과 술을 마시러 가고 술집 여급과 공허한 대화를 나누며 세상 사람 모두를 정신병자로 취급하고픈 충동을 느낀다. 그러니까 당대 시대에 굉장히 혼란한 시대고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나 자, 일본에 영합하던 무리들 그리고 황금관 열풍에 휩쓸려서 무력을 추구하던 어떤 그 시대가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엘리트 지식인 문인 계층인 구보가 보기에는 나 빼고 다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만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을 제시했고요. 자, 새벽 2시에 술집을 나온 구보는 어머니 행복을 위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소설도 쓰겠다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온다. 자, 내가 이런 목적성 없이 방향성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물론 어머니는 장가가기를 가장 바라지만 그것보다도 생산적인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좀 더 내가 노력해야겠다. 그것은 이제 문필가로서 소설 창작에 열중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 뒷부분이 줄거리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집으로 돌아온다. 자, 이 부분이 첫 시간에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다. 자, 이 소설이 어떤 구조를 취한다고 했죠? 여로형 구조. 여로형 구조를 취한다고 했는데 여로형 구조가 왜 여로형 구조라고 했어요? 야,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목적지를 향해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구보도 집 밖을 나서서 서울 여러 거리들을 배회하고 전차도 타고 친구도 만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 구조를 취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부분이 그러한 어떤 여로형 구조의 단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배웠던 여로형
구조의 단서가 되는 부분이다. 자, 여로형 구조도 맞고 뭐도 맞다고 했어요? 원점? 그렇죠. 원점 회귀형 구조. 자, 여로형 구조 또는 원점 회귀형 구조의 어떤 단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뒷부분이 줄거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은 수업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봤고 1번 문제 보세요. 자, 다음은 이 작품이 발표되었던 당시 전차 노선을 그린 것이다. 자, 여정에 따라 구보가 관찰한 대상을 찾고 그 대상에 관한 구보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뭐 화신상회, 뭐 전찬, 경성역, 자, 당시 서울의 어떤 거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거리를 아무 의미 없이 배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보가 관찰한 대상이 나옵니다. 그 지도는 크게 중요하잖아요. 자, 지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 1번 항목에서 구보가 관찰한 대상은 젊은 아내, 내외의 아이였죠. 거기에서 일상적 행복에 대한 질투와 시기를 느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자, 다음에 그 색시, 자, 2번 그 색시에서는 내가 맞선 본 여자를 전차에서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여자에게 미련이 있었지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전차에서 내립니다. 자, 그래서 시선을 맞춰 소극적으로 대처했죠. 자, 그리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자, 이런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의 인물이었어요. 그다음에 3번에서는 노파 시골 신사를 만나는데, 자, 어땠어요? 자,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신사가 노파를 무시하고 거리를 두려는 모습에서 비인간적인 세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자, 그리고 바세도시병 환자와 그 근처 사람들을 통해서 역시 비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느끼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기를 꺼린다고 느끼고, 양복 입은 사내를 보고는 뭘 느껴요?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의혹을 보내는,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인물들의 모습에서 급격히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의혹을 갖는 모습을 보고 우울해지고, 자, 그 다음에 개찰구 앞에 서 있는 두 사내에게서는 그런 금관궁 열풍 시대의 어떤 중개인들일 것이다 라고 확신하죠. 자, 그리고 중학시절의 벗과 그 애인에게서는 뭘 느껴요? 아, 저런 애도 연애를 하는구나. 자, 그런 어떤 당시 세태에 대한 비판적 요소와 더불어서 시기와 질투를 또 느낍니다. 자, 그래서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자, 속물적 벗의 재력 때문에 만나는 것이다. 자, 음료 칼피스 마지막 색채에서는 이 음료는 내 벗이 권하는 이 음료가 외설적이다. 주관적이죠. 외설적일 수도 있죠, 색채가.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자, 이런 음료를 통해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의 성격, 교양, 취미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음료가 그들의 어떤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죠. 이것도 올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